성관계 이후에 상대 여성으로부터 나한테 왜 그랬냐, 나는 정말 상처받았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라는 이거 고소하겠는데? 하는 느낌의 연락이 왔을 때, 만약에 이런 소위 무고 공격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해결사 쪼변입니다. 최근에 이 동탄 화장실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 여초 최대 커뮤니티에 무고한 남성 고소하는 방법 같은 글이 올라오는 등 우리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성범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2024년 최신 버전으로 억울한 성범죄 피고소인 피의자분들을 위한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이러한 무고 사건이 대부분의 선량한 여성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성범죄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되거든요.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범죄도 실제로 많은데요. 이 점을 이용해서 무고를 하는 사건이 늘어날수록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도 이거 무고 아니야? 라고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선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범죄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소를 한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경찰에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와 사정 없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유 없이 고소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사정이라는 것이 보통은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관계라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동탄 화장실 사건처럼 요즘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동탄 화장실 사건의 경우에도 50대 여성이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20대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안타깝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 여성이 헬스장 옆에 관리소 건물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신원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CCTV를 보면서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맞다,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이다 라는 진술을 했고요. 실제로는 B씨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요. 다행히 나중에 여성이 자신이 허위로 고소한 게 맞다라고 자백을 해서 남성은 무혐의로 판단돼서 입건이 취소됐고, 피해 신고를 한 여성이 무고 혐의로 오히려 입건이 됐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해당 고소인이 본인의 허위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무혐의가 나왔기는 하지만요, 통상 성범죄의 대다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실게임처럼 서로의 진술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동탄 사건의 무고 피해자분은 경찰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녹취를 해서 본인 채널에 이렇게 올림으로써 공론화를 시켰고, 또 이 어머니께서도 고소인과 녹취한 것이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하지만 실무에서 이렇게까지 잘 준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맥락 없이 무조건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를 한 것이 바로 증거가 없었던 상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이 고소를 할 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어서 사과하는 말 한마디 듣고 끝내려고 요구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더더욱 사과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무죄, 유죄를 판단하는 이 경찰, 검찰, 판사분들은요, 대부분 잘못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못이 없는데 사과를 하면 무조건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간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약에 실제 스킨십이나 성관계 상황을 녹화를 해버리면
그 행위 자체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면 만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는 오픈 채팅이나 카톡, 지도 어플 경로, 술을 같이 마셨다면 결제했던 기록, 그리고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면 모텔 입구에 있는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증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술 취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억지로 업고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손잡고 멀쩡히 걸어 들어간 장면이 나오면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숙박비 결제를 여성이 하면 좋기는 한데 만약에 모양새가 좀 안 좋다 그렇다면 적어도 근처 편의점에서 보통 안에서 먹을 맥주나 안주, 콘돔 같은 걸 살 때 그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성이 그 정도 소액 결제는 하게끔 유도를 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남 이후의 연락도 증거로 남기면 좋은데요. 여성이 바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며칠 지나서 아니면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관계 이후에 서로 간의 호감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흔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상대가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연락을 끊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연락을 씹지는 마세요.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스킨십도 했겠다, 앞으로 진지한 관계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차단을 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무고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위 무고 공격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성관계 이후에 상대 여성으로부터 나한테 왜 그랬냐, 나는 정말 상처받았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라는 이거 고소하겠는데? 하는 느낌의 연락이 왔을 때 그 상황 자체를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같은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관계 전, 중, 후에 있었던 사실 기반으로 최대한 그 스토리를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네가 먼저 너네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잖아. 그 다음날에도 우리 전화통화도 했고 웃고 떠들었잖아.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피해자처럼 말하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런 팩트 위주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정직한 쪽에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을 무기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상대 진술은 거짓이니까 그 거짓 진술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부동산 내용 외에 최근에 이 성범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